선생님, 제가 진짜 자꾸 이게 눈앞에 아른거리고 자다가도 막 생각이 나고요. 아까도 계속 유튜브에서 검색하다가 왔다니까요. 검색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한 번 들어가면 진정하시고 그냥 바로 결제 직전까지 심각한 아이패드병입니다. 처방은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지금 역병이 돌고 있는데 아이패드병이 또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등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서 오늘은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에어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낱낱이 비교해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거 사면 좋을지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일단 지금 여러분이 아이패드병에 걸려 계신다면 크게는 두 가지를 고민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아이패드 주 사용 용도가 뭘까? 휴대성, 영상 시청 용도, 혹은 뭐 간단한 필기나 메모 용도, 웹서핑이나 정보 확인용, 간단한 영상 편집, 혹은 게임! 마지막으로 정말 현업 전문가들의 프로급 사용 목적. 두 번째는 내가 얼마나 쓸 수 있는가. 100만 원 이하 제품들, 중고 제품이나 신형 아이패드 에어 모델에서 저렴한 옵션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사이, 요거는 신형 에어에서 프로 저렴한 라인 정도, 혹은 중고 프로, 그리고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맥북 에어 기본형까지도 살짝 고려해 볼 만한 가격대죠. 그 다음에 150 이상 정말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프로급 하나까지 한번 가볼까, 풀옵션까지 가볼까, 더 추가해서 맥북 프로까지 가볼까, 뭐 이런 생각까지 드실 텐데, 과연 그만큼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이 맥북이 아닌 아이패드를 선택할 만큼의 메리트가 있는지, 혹은 둘이 비교했을 때 오히려 맥북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진 않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이패드 라인업들 쫙 살펴보면서 이번 에어와 프로의 차이점, 그리고 여러분한테 맞는 아이패드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볼게요. 일단 아이패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게 4가지 라인이 있어요. 가격대가 제일 높은 하이엔드급부터 시작해서 아이패드 프로,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기본형,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까지 4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뭐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는 번외이긴 합니다. 완전히 휴대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한 선택지잖아요. 휴대용 기기로 많이 사용하는 모델인데 올해 말에 새로운 세대가 나온다는 소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저렴한 모델을 보고 싶다, 혹은 내가 아직 아이패드에 입문해야 되는 단계다, 태블릿을 사고 싶은데 꼭 아이패드여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통 아이패드 기본형 이 모델을 선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이패드 에어냐 아이패드 프로냐 여기인 것 같아요. 이번 프로와 에어의 차이점들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폼팩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프로는 전작에 비해서 두께가 굉장히 얇아졌어요. 전작이 6.4mm였는데 이번에 5.1mm로 확 줄었죠. 근데 이게 갤럭시 탭 S9 울트라가 5.5mm였거든요. 그거보다 0.4mm가 더 얇고, 무게 같은 경우도 많이 줄었어요. 전작 13인치가 682g이었는데 이번에 579g으로 100g 이상이 줄었습니다. 이게 좀 특이한 게 13인치는 100g 이상 줄었는데 11인치는 20g 정도가 줄었더라고요. 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 폼팩터의 변화 자체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 에어는 11인치 딱 한 모델만 있었는데 이번에 13인치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확실히 프로급으로 갈 생각이 없는 유저들은 이제 에어에서도 더 큰 화면을 가지고 있는 13인치 모델을 선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게 전작에서는 최소 용량이 64GB였는데 이번에는 128GB부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128GB, 256GB, 512GB, 1TB로 4가지 용량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색상도 변경이 있었고요. 핑크 컬러가 없어졌는데 조금 더 밝아지고 연해진 연보라색, 연파랑색 이렇게 생겼고, 기존 프로에서만 쓸 수 있었던 애플 펜슬 호버 기능도 이제 에어에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프로와 에어의 성능 차이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프로는 새로 나온 M4 칩셋이 탑재가 됐어요. 저는 이 발표를 보고 M4 이거 M3에서 별거 바꾼 것도 없으면서 그냥 새로워 보이려고 낸 거 아닐까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한 달밖에 안 된 맥북 에어가 급사를 당한 그런 느낌? M3에서 M4로 넘어오면서 중요한 부분이 메모리 대역폭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100GB/s에서 120GB/s로 20GB가 늘어났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용량이 늘어나면서 3D 작업이나 뭐 게이밍에서나 아니면은 AI 어떤 프로그램들을 구동하는 데 있어서도 더 성능이 유리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GPU 관련 성능들이 많이 향상이 됐어요. 뭐 AV1 디코딩이 추가된다거나 성능형 레이트레이싱이 이제 최초로
아이패드에 적용이 됐죠. 그리고 메시 쉐이딩도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는 M2가 탑재가 됐죠. 근데 또 아이패드 에어가 이제 2년 만에 리뉴얼된 모델인데 칩셋은 한 세대만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하시기도 하는데 예산적으로 부담스러운 경우에 확실히 더 좋은 성능을 에어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M1에서 M2로 가면서 메모리 대역폭이 68기가에서 100기가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도 한 32기가/s 정도 메모리 대역폭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성능 차이를 느끼실 수 있고요. 디스플레이 차이도 있어요. 프로는 아이패드 최초로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뭐 텐덤 OLED라고 해가지고 두 개의 OLED를 겹쳐 사용해가지고 뭐 OLED의 번인으로 인한 수명도 더 늘어나게 하고 색 표현이나 명암 표현도 더 뛰어나게 만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밝기도 굉장히 밝아요. SDR 상황에서 1000니트 그리고 HDR 피크 밝기가 1600니트죠. 태블릿 기준으로는 굉장히 밝은 수치고요. 이번에 또 특이한 게 아이패드 최초로 나노 텍스처 글래스라는 게 들어갔어요.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는데 완전 그냥 아이패드에 약간 종이 질감 필름, 저반사 필름 같은 걸 붙인 것 같은 느낌으로 아예 제품이 나온 거더라고요. 확실히 반사율이 엄청 낮아서 진짜 약간 매트한 질감으로 화면이 보이기는 하는데 광택감이 있는 기존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선명도도 떨어지고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색감 차이도 날 것 같아가지고 제 감상으로는 솔직히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로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굳이 선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차이는 화면 주사율이죠. 에어의 60Hz 주사율과 프로의 120Hz 주사율. 이게 근데 실제로 눈으로 보면 진짜 차이가 크고 이번 에어에 13인치 있다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진짜 이거 60Hz 넣어주면 진짜 볼 때마다 짜증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킹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금 방식도 차이가 있어요. 프로는 페이스 아이디를 쓰고 에어는 지문인식을 쓰죠. 이제 마스크 쓰고 막 이런 환경에서는 확실히 지문인식이 편하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옆에다가 손가락을 이렇게 갖다 대야 되잖아요. 둘 다 어쨌거나 좀 약간의 불편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스피커와 마이크 개수도 차이가 나는데요. 스피커는 프로가 4개, 에어가 2개, 마이크는 프로가 4개, 에어가 2개 이렇게 또 2배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프로니까 개수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애플 기기들 스피커가 다 괜찮기 때문에 체감할 정도일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를 딱 보면서 정말 킹받았던 부분이 애플 펜슬인데요. 애플 펜슬 프로가 등장했죠. 둘 다 애플 펜슬 2세대를 지원을 안 하고 프로만 지원을 합니다. 애플 펜슬 C타입 아니면 애플 펜슬 프로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누가 케이블 껴가지고 덜렁덜렁 이렇게 충전하면서 다니고 싶겠습니까? 무선 충전하고 싶어 하지. 그래서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해서 쓰고 싶으면 애플 펜슬 프로를 무조건 사야 되는 상황이고 여전히 좀 제 생각에는 애플 펜슬 프로는 강매당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도 변경이 있는데 프로가 이번에 초광각 카메라가 빠졌어요. 그래서 아이패드 라인업에서는 사실 카메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너프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걸 빼고 좀 가격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어와 프로에서 제일 중요한 차이는 사실 가격이죠. 에어에서 11인치, 프로에서 11인치 제일 저렴한 제품들을 보니까 용량이 다르긴 하지만 6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리고 11인치 256GB로 맞췄을 때는 에어와 프로가 45만 원 차이가 납니다. 13인치 기준으로는 256GB 동일 용량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했을 때 아이패드 에어의 13인치가 가성비 좋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128GB에 보통 이제 키보드 같이 쓰시잖아요. 요거를 더하면은 170만 8천 원이에요. 에어도 이제 키보드까지 하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가는 상황이고 프로 13인치 256GB 가장 기본형 모델의 매직 키보드를 더하면 250만 8천 원입니다. 어떤 옵션을 하든 간에 애플 펜슬이랑 키보드랑 더하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 200만 원 막 중반대까지는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격대로 전작들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선택지가 더 넓어지죠. 일단 M1, M2가 들어간 아이패드 프로 라인업이 지금 현역으로도 너무 잘 쓰이고 있고 저도 실제로 M1 프로를 쓰고 있거든요. 아이패드 에어에서도 굳이 이번 제품 말고 전작도 너무 잘 나와가지고 오히려 M1 에어의 중고 가격이 여전히 너무 잘 방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무슨 생각도 드냐면
이거 갖다 팔고 몇십만 원 더 들여서 신작을 사는 거죠. 혹은 몇십만 원 좀 더 얹어가지고 13인치 에어를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프로 라인업을 좀 고민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맥북 에어까지 한번 노려보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나 OS 자체가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맥북에선 터치도 안 되고 펜슬도 안 되기 때문에 각자의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와 이제 아이패드와 맥북을 진지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구나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프로랑 에어를 한번 쭉 정리해봤는데 어떤 분들이 이번 프로나 에어를 선택하시면 좋을지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걸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제품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이 프로를 선택하신다면 OLED 디스플레이의 태블릿을 꼭 갖고 싶다. 내가 아이패드용 파이널 컷으로 영상 편집을 자주 하거나 혹은 루마퓨전을 자주 쓴다. 내가 업무상으로 뭐 영상 편집을 밖에서 막 자주 돌아다니면서 하거나 그래픽 작업을 한다거나 혹은 음악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분들, 혹은 진짜 저는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해요. 중고거래에 통달하신 분들 있잖아요. 중고거래에 통달하신 분들은 기존에 쓰던 거 지금 가격 방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빨리 파시고 신작으로 가세요. 당장 지금 사는 가격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M4가 들어갔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 될 거란 말이죠. 내가 어느 정도 가치를 남길 수 있느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냥 나는 넷플릭스용 기기로 쓰고 싶다 혹은 오락용 기기로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과해요. 솔직히 병증을 털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 선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1TB 이상 모델하면 램이 16기가가 들어갔어요. 512랑 256GB 가격 차이는 30만 원인데요. 1TB랑 512GB 차이는 60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차라리 60만 원만 더 하면은 스토리지도 2배 되고 램도 더 2배 되고 좋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꼭 그래야 되나 싶은 거죠. 그리고 액세서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에 쓰던 매직 키보드나 애플 펜슬 2세대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는 중고장터에 매직 키보드랑 애플 펜슬이 같이 패키지로 아마 올라오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예산을 잡으실 때 패드만 가격을 보시면 안 돼요. 11인치 매직 키보드가 44만 원이고 13인치 매직 키보드는 51만 원이거든요. 거기에 애플 펜슬 프로가 19만 5천 원이니까 13인치 키보드에 애플 펜슬 프로까지 더하면은 벌써 추가 가격이 7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가지 단점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이번에 아이패드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이 펜슬을 아이패드에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 붙일 때 약간 불안정하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펜슬 두께에 비해서 아이패드가 너무 얇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나한테 필요한 모델일 것 같다 혹은 이걸 꼭 써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구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패드 에어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에어 모델은 사실 최대한 싸게 구매하는 게 장땡이에요, 여러분. 기본 아이패드로는 난 좀 만족이 안 되는데 프로를 사자니 가격대가 너무 높아. 근데 굉장히 쾌적한 성능을 원해. 그리고 아이패드를 구매한다면 넷플릭스 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 편집용까지 다양한 목적으로 써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선택하기에 좋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가격이 중요해지는 모델이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에어는 칩셋이 M1에서 M2로 바뀐 거, 그리고 13인치로 모델이 하나 추가된 거, 이거 말고는 엄청 크게 바뀐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에어를 굳이 선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서도 난 13인치 아이패드 쓰고 싶은데 좀 싼 거 쓰고 싶었어 하시면 바로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2번 모델로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지만, 그 돈이면 맥북 M2 에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120만 원 이상 막 130만 원 쓸 거면은 그냥 아이패드 프로 작은 거 제일 싼 모델 사세요. 나 130만 원, 140만 원 막 써가지고 아이패드 에어 샀는데 그냥 프로 살 걸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예산은 90만 원대에서 최대 120만 원 정도 설정을 해두시고 좀 골라보시고요. 다만 13인치가 새로 나왔다고 해가지고 무턱대고도 13인치 선택하기에는 휴대성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긴 해요. 이게 617g인데 신형 프로보다 더 무거워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패드의 휴대성을 좀 즐기기에는 어려운 모델입니다. 근데 또 11인치 를 선택하면요, 모든 게 무난해져요. 저는 오히려 이번 아이패드 에어를 어떤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냐면, 특히 이번 아이패드 에어에 새로 나온 색상이 너무 탐나시는 분들,
더 하위급의 모델을 쓰던 분들이 오랜만에 넘어가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비슷한 뭐 M1 아이패드 에어나 이런 거 쓰던 분들이 가기에는 전혀 가치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프로와 에어 각각 어떤 분들이 사면 좋을지 고려해야 되는 부분 옵션들까지 쫙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번에 다시금 좀 아이패드 라인업들을 정리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결국 아이패드에서는 성능이 얼마나 빨라졌고 뭐 얼마나 더 좋아졌고 뭐가 더 새로워졌고 이런 것들보다도 이 빨라진 성능, 뭐 더 좋아진 성능 이런 거를 나의 사용 목적에 그것들을 정말 누릴 만한 뭐 이유가 있는지 그걸 정말 돈을 주고 살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잘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주연님은 어떤 모델 사실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사실 이번에 제일 사고 싶은 모델은 새로 나온 11인치가 제일 사고 싶더라고요. 얇고 가벼운데 휴대성도 좋고 성능도 좋아졌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는 큰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궁금해하신다면 13인치 사서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모델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